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44비치 팟캐스트 140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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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또 다들 바쁘셔서 스킵하고 이번 주에 지난주 왜 바빴지? 왜 바쁘셨나요? 지난주에 장애에 났었죠. 아하. 저도 비슷한 시기에 약간 다 장애 처리할 게 있었던 났었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로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자세히 얘기하기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좀 큰 장애를 겪어가지고 그 시간에 딱 대응하고 있었어요. 저희 금요일 날 그러셨구나. 12시쯤인가 모여서 네네. 라이브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못 들어오고 있었죠. 네. 너굴님도 못 들어왔어요. 네, 아, 그래요? 저도 뭔가 처리할 일이 있어서 네. 다들 고생이 많으셨군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약간 요즘 대선 시기니까 그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선거철이 되면 항상 하는 게 그 주요한 후보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뭘로 만들었지를 한번 보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들고 왔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이런 거에? 요즘엔 별로 관심은 없지만 관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러신가요? 뭐 그렇다기보다 일단 대선 후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잘 안 들어가게 되죠. 사실 뭐 대선 후보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좀 잘 안 들어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번에 오히려 그 3프로 TV 영상 때문에 네. 대박 난 거 아니에요? 3프로 TV가 이제 약간 거의 공중파 수준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 그러게요. 라이트하우스 점수도 보냐고 로토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볼까 하다가 너무 처참할 것 같아서 비교는 안 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웹바이탈 이런 얘기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한 개씩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순서는 기호 순이고요. 1, 2, 3, 4번 후보들만 봤습니다. 나머지 후보들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의 홈페이지는 jmleetogether.com이에요. 홈페이지 주소가 일단 약간 뭔가 짧지 않다 그런 느낌을 주고요. PHP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PHP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자바스크립트 쪽에 라이브러리 뭘 쓰는지 보는데 jQuery 1.11.1.min.js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버전대를 본 게 아직도 이걸 쓰고 있구나. 뭔가 이런 류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런 버전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생각했고 4명의 1, 2, 3, 4번 후보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GTM을 박아넣은 그런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은 뭔가 이런 추적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GTM이 뭐예요? 구글 태그맨이죠? 네, 태그맨이죠.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추적을 안 하겠다는 건지, 뭐 할 마음이 없다는 건지, 있어도 안 본다는 건지, 뭐 어쨌든 1번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GTM이 있었다. 이게 독특한 정도로 네. 근데 예전에 서울시장 홈페이지 얘기 드렸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네이버 카페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셔서 그 추적이 되는 자바스크립트들이 잘 들어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근데 대선 후보 홈페이지들은 좀 1번 후보를 제외하고는 찾지 못했고, 그다음에 조금 독특했던 그 주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1, 3번 코인 관련 팝업은 회원 로그인에만 보이게 일단 처리 이런 주석도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인 관련돼서 그 회원 로그인 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작업들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들어가 보셨나요?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봤습니다. 뭔가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1번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근데 약간 느낌이 모바일에 더 최적화돼 있고 웹에서도 이상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맞아요. 제 맥북에서는 두 번째 팝을 아예 닫을 수가 없어요.
다크 아, 버튼이 정말요? 스크롤 밖으로 튀어나와서. 아, 그 얘기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요즘은 보통 그렇게 팝업 레이어로 팝업 띄우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UX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1번 후보는 요즘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다 쓰고 뭐,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다 쓰고 있긴 한데, 1번 후보는 아직도 그걸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2개 떠 있죠, 지금. 네, 두 개가 네.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근데 두 번째 건 아쉬웠다? 너무 길어서 닫기 버튼이 화면 밖으로 나갔는데 아, 앱스로 그래요? 들어서 보이질 않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뭔가 이렇게 콘텐츠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번 후보의 경우에는. 근데 각 콘텐츠를 뭐, 커피숍? 뭐, 시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직관적인 이름은 아니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 콘텐츠가 어떤 내용인지를 읽어봐야, 아, 요런 이유 때문에 커피숍을 하고 이름 붙였구나.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반응형을 해놓긴 했네요. 네. 반응형은 다들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뭐 선호겠죠? 선호도겠죠? 왜 이렇게 뭐지? 플래시 같은 느낌 나죠? 이 사이트는 아, 좀 디자인이.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그리고 구글에서 이재명이라고 검색하면 그 홈페이지가 1페이지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선거 캠프 이렇게 검색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데 있었어요. 네이버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내부에서 나올 수 있죠. 네. 구글이니까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좀 궁금했어요. 이런 사이트를 만들 때 예산이 얼마일까? 같은. 음, 그리고 보통 항상 그런 것 같은데 매번 새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겠죠. 추적해보진 않았는데. 네. 네. 도메인을 유지하지 않고 음, 매번 새로 만드는 이유랑 돈이 워낙 쌀까? 아니면 비싼데도 이렇게 만들까라는 게 좀 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미국 대선 그때 비교했었는데 미국 대선 캠프 미국 홈페이지죠. 개인 홈페이지 조 바이든의 경우에는 그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개인 홈페이지로 다시 전환해서 쓰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의 영속성도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래야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남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사이트는 너무 개판이라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이트 같긴 하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뭐 제명의 파출소라고 가짜뉴스 신고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네, 이 들어갔을 때 뭐 상황판, 유치장, 호신술, 뭐 민원센터 신고하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조잡하다. 이름을 붙이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 그 이거는 그냥 이름들이 다 직관적이진 않아서 사이트에 대한 얘기고요. 어디까지나. 그렇죠. 이게, 네. 이게 도메인이 여러 개네요. 네네, JM 맞아요. 아, 폴리스도 그래요? 있고, 네. 엄청 아, 많이, 캠페인 사이트는 또 미드 제명 이걸로 또 바뀌는데. 예, 그러게요. 맞아요. 다 다르네. 다 엄청 많이 샀는데, 도메인은. 네. 네.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2번 윤석열 후보고요. 대표 도메인은 윤러브닷컴이었습니다. 굉장히 유튜버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어떤 기반인지는 잘 그 소스 코드만 봐서는 조금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일단 jQuery는 1.12.4.min.js 쓰고 있었고 뒤에 그 이거 뭐라 그러죠? 파라미터로 버전은 네. 21년 6월 18일 예,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봐서는 버저닝은 하고 있구나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뭔가 근데 배포할 때마다 버저닝은 하고 네. 있구나 작년 6월부터 만들었네요. 그런가 봐요. 네, 이거 캐시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그 전부터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프라미스 테마라는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CMS스러운 시스템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고 근데 막상 홈페이지 자체가 뭔가 워드프레스 느낌이나 뭐 이런 CMS 느낌이 들진 않는데 어쨌든 뭐 공용으로 사용한
아니면 그 해당하는 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용 CMS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i6과 7을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주석이 하나 추가돼 있었던 게 좀 독특했어요. 아직도 이 버전을 지원해야 되는구나.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훨씬 깔끔한 것 같긴 한데, 왜 jQuery는 1 버전대를 쓰는 걸까요? 그게 1과 2 사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너무 옛날이라 너무 네네. 기억이 옛날이라. 잘. 맞아요. 기억도 잘 안 나긴 해요. 근데 원하는- 저희가 한창 jQuery가 핫할 때는 1점대였을걸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변화는 잘 모르겠는데, 최신 버전 3.6이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업데이트가 거의 없기는 한데, 이게 음, 약간 옛날 코드 그냥 가져다 써서 그런 건지, 뭐 아마 코드도 거의 차이 없을 거라서, 그런 게 좀 신경 쓰이긴 하네요. 그쵸. 추측이지만 좀, 계속 하던 업체들이 하고 거기서 쓰던 것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저도 지난번에 그럴 것 그렇게 같아요. 추측했었어요. 네. 그래도 캐노니컬도 1번, 있고, 네. 1번 후보, 2번 후보 전부 다 아파치를 쓰고 있긴 하네요. 서버 정보도 네. 보셨구나. 1번 후보는 클라우드 프론트도 쓰고 있었는데, 네. 2번 후보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쓰지 않나요? 몇 가지 에셋에 대해서. 근데 전반적으로는 쓰는 게 있네요. 네, 있기는 한데, 그건 아마 업체에서 쓰는 거겠죠? 이거는 그냥 왠지 특정 라이브러리를 아예 클라우드 그쪽에서 끌어오는 것 같아서 맞아요. 왠지 직접 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스 코드만 이게- 봐서는 사실 알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서. 아마 jQuery는 보니까 그냥 다른 플러그인 같은 것들 때문에 쓰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렇죠. 플러그인 갖다 쓰는데 이제 그냥 쓰던 것들이 있으니까. 캐로셀 이런 거, 맞습니다. 그쵸. 사실, 네. 그렇게 하면 1점대 쓰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네네. 3점대로는 이제 플러그인을 안 만드니까 사람들이. 최근에는 업데이트도 없고, 아, 생태계도 죽었고, 네. 그리고 직접 그렇구나. 만들 능력은 안 되고, 음,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이 뭐 브라우저 쪽 컨트롤 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 네. 3번 후보로 넘어가 볼까요? 3번 후보는 독특하게 일단 한글 도메인 쓰고 있었어요. www.심상정.com 쓰고 있었고, 그 페이지 자체는 PHP로 만들어져 있고, 독특한 게 이제, 자바 jQuery가 jQuery 대시 latest.min.js였어요. 기대를 했죠. latest다.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를 딱 열었는데 1.11.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느 시절부터 저장되어 있던 자바 jQuery 코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었어요. 의미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되겠네요. 아까 뭐 21년 6월 그것도 21만 번째 업데이트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서버 정보가 뭐예요? 아직 안 봤는데요? 잠시만요. 리퀘스트 가보시는 거구나. 네. 레스폰스. 여기도 아파치네요. 다 아파치. 전통적인 스텝으로 다 가나 봅니다. APM이겠죠, 아마. 아파치, PHP, MySQL.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호스팅 업체 같은 걸 쓰고 있거나. 네. 여기도 CDN은 따로 안 쓰네요. 맞아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닌데, 앞에 두 후보는 다 맨 밑에, 1번 후보는 아니었나? 1번 후보 맞는데, 올라이트 레저보드라고 써 있는데, 네. 3번 후보는 노라이트 레저보드라고 써 있네요. 조금 신경을 썼다는 흔적이군요. 근데 2022 앞에는 저 C가 카피라이트 아이콘일 텐데, C는. 신경을 썼지만, 뭔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네요. 네. 마지막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한글 도메인은
옛날에는 가비안가 뭐 그런 업체에서 인터넷 프로바이더랑 계약해가지고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저게 그냥 되는 건가요? 도메인 주소 영문으로 보면 xn 뭐 대시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걸 풀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쵸. 네. 그러게. 캐릭터라서 그렇게 될 테고. 한글 도메인 어떻게 처리하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저게 원래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도메인이. 안 되는데 가비안가 뭐 그 회사명을 말해서 애매하네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옛날 회사가 인터넷 제공업체랑 해서 네. 나갈 때 자기네가 가로채서 어디로 보내주고 하는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지금도 똑같은 구조인지 잘 모르겠네. 저는 레거시라서 잘 모르겠어요. 한글 도메인은 그냥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깊게 고민해보지 언젠가부터 않았습니다. 도메인에 유니코드를 넣을 수 있다는 소식을 얼핏 봤던 것 같아서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닌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유니코드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게 이모지를 할 것 같은데 네. 네, 아직 이모지로 된 도메인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검색 좀 해보니까 퓨니코드라고 해서 RFC 34부로 잡혀 있기는 하고요. 인터넷 표준으로. 그리고 그 퓨니코드가 XN 그게 붙는 게 퓨니코드. 예, 맞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한글.kr로 넣으면 실제로 그게 변환이 되나 봐요. 이제는. 저거를 사면 되나, 저게? 저렇게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네. 그렇게 거꾸로 접근하는 건가요? 저걸 사면 한글 도메인 되나? 근데 모르겠네. 외국 사이트에서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이트에서 한국 도메인 그 한글.com 이런 도메인을 살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한글을 넣었을 때 도메인 구입이 되는지는 테스트해보진 않았어요. 해봐야겠네요. 해보시려고요? 대표적인데 어디 있었죠? 도메인 우리 구매하는 데가? 아, 고데디? 고데디. 고데디. 고데디 가볼까요? 네. 고데디 가서 낙교님이 넣어볼게요. 그 트라이 하시는 동안 도메인 장사 트라이 하시는 동안 4번 후보로 넘어가 볼게요. 4번 후보는 안철수 후보고 도메인은 anflix.kr이에요. 넷플릭스를 연상하게 하는 도메인이라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디자인이 이제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얼핏 들었던 왜죠? 생각은 이제 이거는 저작권 침해 아닌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답게 영상물들이 있기는 한데 네이티브하게 플레이 되는 건 아니고 유튜브 인베딩으로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게시판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영상물이 아닌 것들도 있고 jQuery는 역시나 1.12.2.min.js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독특했던 점은 주석이 없다. 주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 주석이 없다는 점 때문에 유지보수하기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PHP 후보는 주석으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네. 제가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은 그 오픈 그래프랑 트위터 메타가 다 있었는데 4번 후보는 트위터 메타가 없었어요. 트위터 무시하시는 건가? 신경 안 쓰시는 건가? 생각도 했고. 그 유튜브에서 그 댓글창에 이주찬님께서 3번 후보의 메타 태그에는 2020년 총선이라고 적혀 있다는 걸 보면 재활용된 리소스일 가능성이 꽤 높네요. 네. 총선. 몇 년도부터 재활용되고 있는 건가? 한 업체가 당에 그걸 다 하는 걸까요? 전체는 모르겠는데 뭐 네. 그래도 몇 개의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닐까 싶네요. 같은 당이니까. 왜 예전에 그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근데 예전에 그 이석기 씨가 재판받을 때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 쪽으로 모든 홍보물을 다 몰아줘서 문제가 됐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걸 봐서는 예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사건 전까지는 어느 정도 몰아주기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은 뭐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뭐 로테이션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혹시 4번 홈페이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근데 OTT라는 말이 이제는 되게 일반적인 용어인가요? 저는 OTT 업체에서 일했었어서 사실 저는 그때 일할 때 처음 알았거든요, OTT라는 말을.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익숙한데, 네. 엄청 익숙한 단어긴 하죠. 뉴스에 워낙 아, 많이 나와서 그렇군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티빙 이런 거 얘기하면서 OTT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익숙할 것 같기는 해요. 국민 OTT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 좀 오버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OTT를 그 의미로 쓰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OTT 업체들도 심지어는. 그 의미가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OTT가 뭐야?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다 제공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네. 실제로 그런 의미로 뭐 왓챠나 넷플릭스 이런 쪽은 쓸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왜 그 4번 후보가 이 OTT라는 단어를 써서 뭘 도대체 그렇죠. 무슨 그 의미인지는 잘 의미를 전달하고 모르겠어요. 싶은 건지 그 사이트를 이해하기가 보면은 그냥 넷플릭스 따라한 사이트잖아요. 밑에를 네. 내려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자체가 OTT라고 얘기하는 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네.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긴 하네요. 월 정액제라는 의미일까요? 맞아요. 아, 네. 기부를 해라. 네. 여기는 이제 뭐지? 엔진엑스를 쓰네요. 그래도. 독특하네요. 네. 사실 전 4번 후보 좀 기대를 했거든요. 과학 강국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네. 제이쿼리 버전 보고 좀 실망을 했다가 그래도 엔진엑스에는 살짝 네. 좋은 느낌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게 그 각 홈페이지별로 게시판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뭐 공약 10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정작 공약 내용이 이미지로 올라간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3번 후보 빼고는 이게 그냥 통 이미지로 올라가서 다 공약들이 되어 있는데 그럼 알트 태그라도 있는 걸까 하고 찍어봤더니 당연히 없고 그래서 뭔가 검색성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검색성도 아까 그렇고 이렇게 네, 대선이라서 음, 사실은 뭐 해보진 못했지만 접근성 검사해도 별로 접근성에 좋을 것 같은 기대가 만들거든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정치인은 네, 참 맞아요. 접근성이 더 네, 음. 그런 부분도 신경 그러니까 이게 써주면 참 좋을 것 다른 같아요. 부분에서 잘 돼 있으면 뭐 아까 라이트하우스 점수라든지 접근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해봤을 텐데 그런 검사를 해볼 만한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미 첫 페이지에서 다들 좀 실망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이재명 1번 후보 제외하고는 GTMU의 어떤 추적하는 스크립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게 사용자에 대한, 그러니까 유입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야. 이런 태도도 좀 느껴지고. 대신 예전에는 오픈 그래프나 트위터 그런 메타들이 좀 없었던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들 들고, 아울러서 모바일 환경 대응하는 코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AOS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그래서 뭔가 모바일 환경이 확실히 주류가 됐구나 이런 그런 것 생각들이 같아요. 들었었어요. 네. M으로 시작하는 도메인 없어서 좋긴 하네. 제 생각에 한 10년 아니고 한 8년 정도 뒤쳐져서 트렌드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한량. 제이컬이 1.11이 2014년에 릴리즈 됐거든요. 그렇군요. 다다음 대선 때는 리액트를 볼 수 있을까요? 리액트는 아니죠. 리액트는 아니고, 이제 뭐 GTM이 달려있다든지, 메타테크가 하나 더 앵귤러. 달려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 도메인을 찾아봤는데 그 고데디에서도 한글로 그냥 다 살 수 있네요. 이거 보면 그냥 다 표준화돼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혹시 뭐 되나 보군요. 뭐 퓨니코드라는 게 확실히 됐나 보군요. 제 이름으로 쳐봤는데 뭐 제 이름으로 .kr이나 .com도 제한을 해주는 거 보니까 다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기하고. 구입해서 선점하면 나중에 대통령 출마하실 때 제가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우리 뭐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잘못 사면 사실 안 돼요. 내용 그쵸, 증명 그쵸. 받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내용 증명 약간 보내겠다는 예언이신가요? 이게 약간 원래 도메인이라는 게 결국에 사업이랑 연결돼 있는 거라서 뭐 다른 브랜드의 도메인을 사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굳이 그러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물론 뭐 단어 같은 거 잘 가지고 있다가 뭐 대박 났다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메타도 그렇고 메타. 그런 건 네. 모르겠는데 브랜드가 확실한 거를 사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 그건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분쟁이 있었을 때 네. 연결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진짜 불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내용 증명을 받는다든지 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뭐 딴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한글 도메인 된다고 하셔서 일본 도메인 같은 것도 돼요? 일본어도 하시니까? 제 지금 키보드에 일본어가 없긴 한데 찾아볼게요. 아, 그래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사님은 뭐 전체적으로 느끼셨던 점 있을까요? 여기 4번 후보의 메뉴에 서브 메뉴 가면 전체 카테고리에 철수 마켓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개념을 좀 가져와서 일본어도 됩니다. 오, 수준화가 뭐가 됐나 보네. 유니코드를 다 지원하는 것 같네. 네, 이모지도 해볼까요? 이모지. 과연 아니 이게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 안 되나 봐요. 이모지까지는 안 어찌는 안 되는군요.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느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이든 항상 저는 당 페이지도 그렇고 네. 항상 좀 그런 뭐 아주 힙한 기술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네, jQuery 써도 되죠. 근데 막 예를 들어 접근성 같은 것도 좀 고려되고 네. 뭐 SEO가 꼭 그 위에 올라가게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접근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고려되면 좋을 것 같고 도메인 유지 같은 것도 좀 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당도 맨날 바꿀걸요? 도메인 주소를? 정당은 자주 안 바뀌는 것 같고 이름이 바뀌면 이제 같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낀 거는 너무 확실하게 뭐 메이저리티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SEO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SEO 뭐 이거 임시 페이지니까 어차피 SEO를 위한 뭐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일반적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사이트 딱 들어가 봤을 때 이거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액세서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걸 뭐 스크린 리딩 모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딱 봐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지라는 게 상상이 안 간다는 점에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약간 일반인이 봐도 불편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접근성이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배려가 없다는 거? 그런 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너굴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지에 대한 뭐 아이캐 태그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있다든지 메뉴를 좀 더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뭐 너굴님이 뭐 해외에 좋은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었어요. 지금 봤던 걸로 봐서는 다 뭐 넷플릭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넷플릭스를 따라서 만드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저런 메뉴를 우리가 음성 인식으로 뭔가 조작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할 수 있나? 라는 걸 너무 어려운 도전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웹페이지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거꾸로 기본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특히 텍스트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HTML 태그랑 CSS 몇 개만 써도 진짜 예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기는 하죠. 이게 플래시 문화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는. 아까 플래시 같다고 얘기해 주신 것도 있지만, 뭔가 플래시 같이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3번 후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은 그 박혀있는 이미지가 그냥 JPG 이미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투역해내는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약간 플래시 느낌의 그런 것들을 굳이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생각나지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미국에는 그 18층 18F가 있잖아요, 조직이. 잘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저도 몰라요. 그게 그렇게 뭐라 하시면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 아니, 미국 진짜로 처음 들었어요. 네.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 약간 기술을 다루는 부서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무슨 건물에 18층에 있다고 그래서 조직 이름이 18F. 그 약간 영국에 있는 디지털 부서? 그거랑 비슷한 건가 보네요. 얘네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얘네가 한 건지 그 누구죠? 오바마 정부에서 한 건지 저도 정확치는 않은데 오바마 정부 때는 정부 그 법안 그거를 깃허브에 플리케로 올리고 막 그런 짓 했잖아요. 네. 네, 사실 그렇게까지 힙할 정도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이런 조직이 있고 제가 알기로 여기가 꽤 기술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당연히 정치에서 하는 IT는 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는 사실 꽤 기술력도 높고 IT 개발자에서도 가고 싶은 직업 그러니까 곳 중 하나로 있다고 저는 좀 들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영국도 네. 디지털 거기도 예전에 봤었는데 무슨 행동 강령 같은 거 있어서 뭐 정부 사이트는 뭐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접근성이 보장돼야 된다 막 이런 게 막 써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이란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전단지 같은 게 아닌데 이제는 여전히 잘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느낌? 아웃사이더님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흐려진다고요? 포커스가 좀 잘못 맞은 느낌입니다.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마이크에 잡혀있나? 포커싱이? 네, 마이크 근처에 오시니까 또렷해져요. 이게 무슨 카메라 쓰시는 거예요? 네네. 로지텍. 이제 잘 보입니다. 그러군요. 진짜 마이크 잡았나? 자꾸 흐려지고 계셔가지고. 네, 아무튼. 네, 재밌게 다음 얘기 할까요? 네. 네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고, 그때 악사님이 나오셔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AWS랑 엘라스틱서치가 이제, 엘라스틱서치로 서비스하고 있는 AWS랑 이제 소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합의 소식이 전해졌고, 악사님 조금 혹시 읽어보셨으면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 1년 된 것 같네요. 작년에 이제 본격 분쟁이 있었고, 그 사이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드리면, AWS는 오픈서치를 만들었죠. 오픈소스 엘라스터치가 버전 몇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바꿨고, 그 전 버전을 AWS가 그냥 바로 포크 떠서 오픈서치로 갔고, 오픈서치로 지금 제가 알기로 AWS 엘라스터치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도 헷갈리던데. 클라이언트는 오픈서치 지원 안 하게 막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PR 보면. 네. 저도 헷갈리던데 기존에 이름이 다르지 않았나요? 오픈서치 전에 AWS 일라스터치였나? 그런 이름이었죠. 그렇죠. 근데 엘라스터치라고 그냥 써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원래 뭐였지? 그래서 오픈서치가 일라스터치인가? 약간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저런 네이밍 귤을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큰 회사까지 안 가고 저희 예를 들어 플러그인 같은 거 만들 때도 예를 들어 제가 GitHub 플러그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GitHub 플러그인이라고 이름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신 보통 그래서 많이 하는 게 플러그인 포 GitHub 이렇게 짓죠. 그러면 저는 사실 무슨 차이가 있지? 같은 생각은 좀 들긴 한데, 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WS도 뭐 그런 식으로 엘라스티서치라고 써있었던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 라이센스 같은 것도 소송 분쟁이 있었고, 저 그래서 자주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저는 사실 그냥 제 추측이지만 AWS가 오픈서치로 갈아탔기 때문에 엘라스티서치에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태클 걸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AWS도 이미 오픈서치가 나왔기 때문에 엘라스터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가 쉬워지지 않나? 그래서 저 합의라는 게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엘라스터치는 그러니까 엘라스틱 INC가 제공하는 엘라스터치 뿐이다, 이제. 다 그렇게 제공한다. 그리고 AWS는 오픈서치 한다. 물론 저 합의 내용은 오픈서치 얘기는 아예 없지만, 네. 그렇게 한 건데, 그 배경에는 저는 이제 둘 다 그 문제가 그러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같은. 어렵긴 하지만, 있어요. 오픈서치는 일렉서치가 아니다라는 뉘앙스 있기는 하네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실제로 아니기도 하고요. 네. 네네. 쿠버네티스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만들었지만 지금 AWS도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쿠버네티스는 네, CNCF 거니까요. CNCF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기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뭐 다 보통은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의 기관들이긴 한데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의 그런 파운데이션들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대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이 되긴 하거든요. 대기업들이 연합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돈을 기부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 데고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도 그냥 기부를 해버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완전 별개인 거죠. 그렇죠. 소유는 아닌 그리고 거죠. CNCF에 기부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업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이 야, 쿠버네티스 이름 다 빼. 이걸 못하게 하는 걸 보장하려고 기부가 되는 거긴 하죠. 우리도 안 할 거야라는 표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AWS나 뭐 애저나 GCP 모두 다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CNCF 쪽에다가도 어느 정도 도네이션을 하고 있겠네요. 걔네는 아마 다 그거 최고 레벨일걸요? 네네. 저도 그렇게 아니지만,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CNCF의 상표권 정의라든지 아니면 CNCF가 이름을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식으로 돼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고 취지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뭐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강제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권리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쓰지 마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한 조직이 아니니까 그걸 안 하겠죠. 그러니까 권리는 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진짜 악의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이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막아야 되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이슈긴 한데 노드.js 트레이드 마크는 조이엔트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이엔트는 이제 삼성이죠. 삼성이 인수해서. 네. 근데 이번에 오픈JS 재단으로 넘어왔거든요. 트레이드 마크가. 물론 전 그걸 보면서 아직도 안 넘어왔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네, 이번에 그 헥사곤이랑 이렇게 그 로고 해가지고 다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재단을. 사실 뭐 끝까지 척을 지면은 진짜 뭐 노드.js 이름을 바꾸니 이런 문제까지 갈 수도 있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IOJS 또 나오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IOJS를 만들었었죠. 그렇죠. 어렵긴 하네요. 그럼 앞으로는 AWS도 가급적이면 그 오픈소스들을 그대로 갖다가 서비스하는 경우들은 좀 피하거나 뭔가 우회하거나 몽고DB 때처럼 그런 방법들을 택하려고 하겠네요. 몽고DB는 안 피하지 않았나요? 몽고DB를 매니지드로 제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몽고DB란 이름으로.
그쵸. 도큐먼트 DB. 네, 도큐멘트 또 DB라고 있죠. 이제 호환되는 그게 이제 제가 말한 우회로가 아닌가 싶어서. 아, 그쵸. 사실 저런 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네. 여전히 계속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너무 공룡이라서 압박은 필요한 것 같고, 그라파나하고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매니지 그래프 프로메시어스랑, 하나 나왔죠? 네. 근데 그거는 예. 그라파나랑 한 거거든요. 음, AWS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그렇게 갔으면, 음, 네, 다 같이 좀 먹고 살았으면, 약간. 그러게요. 다 같이.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 아싸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깃허브에서 머메이드라는 다이어그램을 마크다운에서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나왔나 봐요. 네네. 저는 이제 플랜트 UML만 지금까지 쭉 써왔는데, 아, 네. 머메이드 보니까 좀 이것도 간단한 것 같아서 한번 써보셨나요? 저는 원래 머메이드 알기도 했고, 원래도 좀 아, 쓴 적도 있긴 하거든요. 원래는 네. 공식 플러그인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위치였나 봐요. 그냥 머메이드는 뭐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죠. 저걸 변환시켜주는 그걸 그러면 거고, 네. 깃허브에서 GFM에다가 기본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쵸. 기능으로 닷컴에 저 기능을 넣어준 음, 거라서, 이제 이슈나 PR이나 뭐 위키 같은 데서 머메이드 문법으로 플로우 차트를 그리면 다이어그램이나 뭐 플로우 차트나 이런 걸 오, 그릴 수 있죠, 다.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사실 뭐 좋네요. 컨텍스트를 아주 길게 보면은 머메이드보다도 옛날에 이제 그래프 비즈 같은 게 있었었고, 그리고 진짜 멀리 가면은 옛날에 뭐냐, 우리 많이 모니위키 같은 거 한국에서 많이 썼잖아요. 모니위키 같은 네, 데나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모인모인이나 너무 많이 모임, 올라갔나? 모임. 죄송합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모임, 모임. 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도 예전에도 위키를 썼는데 그런 니즈가 진짜 강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만 작업을 하잖아요. 위키 스타일이. 거기다가 텍스트로만 이 그래프 비즈 플러그인을 거기 붙여가지고 음, 예전에 PHP 기반이었으니까 그 PHP로 그래프 비즈를 실행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시 끼워 넣어주는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플러그인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그리고 아마 그쵸. 제가 가진 느낌으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머메이드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오고 그게 다시 음, 또 깃허브에까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이제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뭐 아웃사이더님도 그런 쪽이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근데 뭐, 왜, 나그님은 아닌 쪽인 것처럼 얘기해? 아니 삼자처럼 저도 얘기하시죠? 물론 그런 쪽이죠.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넣고 싶었고 요즘에는 뭐 음,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그런 거 되게 재밌긴 하죠. 재밌고 텍스트로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머메이드는 음, 저는 많이 써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저도 너무 반갑고. 이게 사실 저장소 운영하면 가끔 다이어그램이나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음, 맞아요. 그거를 그리면 수정할 때 또 문제거든요. 음, 수정할 때 또 문제니까, 또 저장소 어딘가에 원본 파일을 올려놓는데, 또 원본 파일, 또 오픈소스 그런 거 중요하니까, 원본 파일이 PSD 음,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막 그런 거 좀 음, 피곤한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관리할 때. 근데 이걸로 간단하게 좀 그릴 수 음, 있으니까, 네, 수정도 편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 자체가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이런 니즈가, 그쵸. 지금 이거 마크다운에서 되는 거니까 아마 또 이제 리드미 같은 데도 이미지가 나올 텐데, 리드미에 이미지 음, 넣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음, 어딘가에 또 올린 다음에 그거 다시 레퍼런싱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또 저장소에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깨질 가능성도 있고, 발부에 넣으면은. 근데 이렇게 이미지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깔끔하기는 하죠. 음, 그렇죠. 근데 깃허브에서 근데 네. 마크다운 아니라도 되게 많은 걸 지원했던 것 같기는 해요. 막 3D 파일도 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3D 파일이나 뭐 이미지 비교하고 그런 기능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미지 비교도 되죠. 그거는 뭐, 네.
디프 할 때? 네네네. 음. 신박한 거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얘기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 이 문법도 그 코드 문법에다가 확장해서 쓰는 그거를 사용하고 있군요. 코드 문법이 뭐예요? 그냥 그 역슬래시 3개. 아, 역시 세개 예, 그러니까 막다운 요거에 거. 역슬래시 3개 다음에 언어 이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음, 확장하는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네. 재밌기는 해요. 요 그래픽 비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걸로 프로젝트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프 비즈나 이런 그래프 툴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지셔닝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포지셔닝을 노드에 대한 포지셔닝을 얘가 다 해주는 거거든요. 머메이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프 비전은 그래서 그거를 포지셔닝하는 알고리즘들을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기억이 있기는 해요. 음, 약간 뭐 플로우 차트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는 관점에서. 그 포지셔닝이라는 게 어떤, 다이어그램 예를 들면 첫 번째 항목을 주고 두 번째 항목을 줬을 때 이 두 항목을 그 페이지 내에서 어떤 위치에다가 둘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그쵸. 노드가 100개가 음, 있으면은 그 100개를 제한된 화면 안에서 그 관계를 다 표현해서 줘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포지셔닝이 사실은 제일 핵심 알고리즘인 거죠. 요런 툴에서. 음, 그렇겠네요. 음, 적절하게 잘 나눠서 배치하는 알고리즘이 있겠군요. 네네. 우리 시작을 1시 40분쯤 한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은 쿠버네티스 공식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시나요? 이거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좀 보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셨을까봐, 이거 뭐 잘은 보셨을까봐 갖고 모르겠는데, 왔는데, 네. 1편은 한글 자막이 지금 있다고 들었던 것 같고, 2편도 맞아요. 있나? 누가 번역을 하신 것 2편, 얼마 전에 같더라고요. 봤을 때는 없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음, 보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2편까지 한글 나오면 봐야지. 라고. 재밌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봐야겠다. 음, 근데 역시, 어, 이런 쿠버네티스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역시 미래를 맞춰도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요즘에 좀 느끼고 있어요. 왜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전화 충섭님이나, 그, 뭐지? 전화 충섭님이나, 도커의 세상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 하지만, 세상에 도커에 투자를 맞잖아요. 했어도, 도커의 세상은 왔지만, 도커에 투자를 했어도 돈을 벌 수 없었겠죠. 물론, 음, 벌었으려나? 모르겠지만, 도커는 사실, 좀, 이제, 없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쿠버네티 다큐멘터리 하니까. 미래는 예측한 거죠. 회사를 못 그니까요. 골라서 그렇지. 미래는 예측해도 돈을 벌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컨테이너에 사람 오겠지만, 이 도커가 잘 되진 않네. 도커가 아쉬운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지금 또 그것도 있지 않나요? 저희도 그 얘기 좀 할 것 같은데, 그 도커 데스크탑 유료화 관련해서 이게 음, 아마 2월 달부터인가 시작이 돼서 다들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시작됐을 것 같은데. 네, 네네, 아마 시작됐어요. 2월 달부터였을 거예요. 저희도 뭐 논의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전히 너무 엉망인, 우리 그 예측 틀렸잖아요. 우리 아마 그때 충섭님, 서비쿠라님 와서 얘기할 때, 얘는 분명히 2월 전에 조금 바꾼다. 이거. 맞아, 맞아. 막 그런 얘기 네.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너무 얘기해보고 별로라서, 갔네요. 네. 네. 사실 기준도 명수로 잡아놨는데 이게 뭐 개발자 명수를 말하는 건지 회사 명수를 말하는 건지 어떻게 체크를 하겠다는 건지 참 애매하죠. 이제 자세히 안 봤는데, 최근에 도커 데스크탑에 SSO 기능 넣었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저는 그냥 옥타 인증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네네. 네. 저는 그게 과금을 위한 장치로 추가했다고 저는 약간 추측했는데, 네네. 네. 그것도 사실 그러면 전 직원이 아니라 사실 사용자 수로 과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엔지니어들만 도커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안 맞아 보이긴 했어요.
그냥 그걸로 하고 그걸로 과금하면 서로 깔끔한데, 예. 뭐 10명까지 무료, 나머지는 추가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깔끔한데 전 직원 해버리니까 그러고. 기준이 되게 모호하죠. 전 직원으로 과금한다는 것도 사실, 물론 전 직원이 아니라 기준을 잡은 거긴 한데, 기준을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이해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은, 영업 잘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툴이라든지 이런 집 보면은, 컨택하고서 이제 견적서 받아오면 막 1억, 2억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음. 근데 또 안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거 쓰다 보면은 역시 그런 게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 진짜 비싼 돈이지만 이거는 진짜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마케팅 툴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비싸고 거의 뭐 안 쓰면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도커는 또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싸지도 않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비싼 건가? 되게 애매한 진짜 돈을 잘 벌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과금 정책이라서. 뭔가 근데 오히려 또 그런, 막상, 예, 네, 제가 얘기해보면, 막상 그, 얘기했어요. 반감만 생기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과금이 깔끔하지도 않고 애매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반감만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좀 보니까 그, 그 사실 이게 필요한 게 거의 누구죠? 맥 사용자들이긴 하더라고요. 리눅스 사용자는 아예 필요가 없고, 네네, 맞아요. 네. 네, 네. 윈도우도 뭐 크게 괜찮은 것 같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맥이 제일 그 LXC가 없으니까 제일 불편한 것 같고, 최근에 렌처 데스크탑 나오고, 나는 아직 안 써봤지만, 그거랑 판맨 있잖아요, 판맨. 네네. 하드맨도 4.0은 이번에 나왔던데 안 써봤는데, 전에 써봤을 때도, 그냥 데스크탑 써야 되겠다, 도커 데스크탑. 아, 정말 가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약간 바뀌긴 했었거든요. 그때 네네. 처음에 공고했을 때 좀 테스트 해볼 때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냥 궁금한 건데, 거기에 직원 250명이랑 기준도 있고, 뭐 10억, 애니얼 레비뉴가 10억인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음, 어, 아주 큰 회사는 뭐 구글 같은 데는 뭐 상관없겠지만, 애매한 회사들은 만약에 도커에서 와서, 야, 니네 250명 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증명해야 돼요? 회사가? 그걸? 서류를 내고? 그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그렇죠. 하겠다는 건지. 보여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겠죠? 어, 아니면 돈 안 내고 싶으면은 증명을 해라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과금을 때려버리고. 근데 그것도 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죠. 너무,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그 정책 자체가. 음. 사실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뭐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도커가 사실 저희 그 충성님한테, 일방적으로 저희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도커 쪽도 커뮤니티 쪽에서 알고 있던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이제 내용 증명 보낸다든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뭐 과금하고 잘 쓸 수 있는데 뭔가 너무 제도적으로 이상하게 제한을 해버리니까 우리 해당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증명해라 이래버리면은 사실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 그렇죠. 거죠. 물론 뭐 그런 관계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테스트님이 머메이드 얘기 잠깐 또 해주셔가지고 타이포라 툴이 초기부터 머메이드 지원했던 타이포라가 대단하다고 느껴지신다고? 타이포라가 블로그 도구 맞죠? 아닌가? 에디터 아니에요? 마크다운 에디터? 마크다운 에디터구나. 맥용. 그쵸. 에디터. 이거 유료화되지 않았어요? 풀렸었나? 얼마 전에 뭘 본 것 같은데. 그러네요. 14.99. 로또님이 하나 써주셨는데, 군에서 코딩할 때, 윈도우 불법으로 쓰고 있었는데, 마소가 부대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냥 못 잡았던 게 생각나신다고.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도 잡으러 오네요. 네, 뭐 여기서 이제는 좀 하기 어렵긴 한데, 저희도 A 업체랑도 되게 계속 분쟁이 있었고, 이게 저희는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데도 계속 불법 카피를 쓰고 있다고 그거를
증명하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 툴을 안 쓸 수 없는 툴이긴 한데 뭐 아무튼 삔또 조금 상해가지고 서로 그런 것도 있었었고 되게 웃긴 거 많은 것 같아요. 라이센스를 자꾸 증명하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그런 것 같고 오히려 구독자 같은 게 그런 거 잘 풀긴 한 사례긴 하죠. 근데 구독자를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하니까 어렵긴 하네요. 뭐 리셀러 이게 끼고 이런 약간은, 거랑도 네. 연결돼 있는 것 같고. 도커나 뭐 MS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저작권 장사랑 비슷하게, 음, 그냥 그거 잡아내면 뭐 일부 먹어, 이런 분위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본사에서 다 관리 못하니까, 그냥 업체들이. 저작권 장사가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하던데. 음. 그 저도 제가 컨택을 안 하니까 잘은 모르긴 하는데 저도 뭐 저희 적극적인 일지가 없어가지고 손을 안 들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요거 커뮤니케이션 할 사람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뭐 도커 쪽도 되게 미적지근하다가 뭐 리셀러 같은 거랑 연락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본사에서 커버 그쵸. 어차피 안 되니까. 그렇게 메가존이 유니콘이 되는 거죠. 메가존 유니콘 됐다면서요? 맞아요, 봤어요. 메가존 유니콘 된 거죠. 됐다고 기사 본 거 같는데요. 네네. 그렇군요. 또 메가존이 할 수 있겠네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비즈니스로 보면 메가존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오늘 제가 뭐 시간이 남으면은 구글 맵 얘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뭐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저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뭐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네,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오시면 같이 얘기해보자. 네네. 제가 요즘에 구글 맵 타임라인에 빠져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좀 쓰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뭐 예전부터 쓰셨던 뭔지 분들은 계속, 아셨을 수도 있는데 계속 궁금했어요. 아, 네네. 구글 맵이 한번 좀 거의 서비스를 버렸다가 뭐 한 1, 2년 전쯤부터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아직도 개판이긴 한데,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또 같이 얘기해보죠. 네, 네, 그럼 오늘은 다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